현대 대중음악 산업에는 사실상 절대 깨지지 않는 불문율이 하나 있잖아요. 네, 거의 수학 공식처럼 굳어진 불문율이죠. 맞아요. 막 거대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딱 가지거나 아니면 되게 가볍게 음악을 듣는 폭넓은 대중성을 가지거나. 그렇죠. 보통은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되니까요.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그것도 완벽한 수치로 쟁취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고들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견고한 알고리즘이랑 산업의 공식을 전국구 방송에서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오늘 주제가 나오는군요. 네, 그것도 오직 자신의 진심을 꾹꾹 담은 자작곡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영옥스쿨의 깊이 있는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데이터의 절반을 직접 땀 흘려 완성해내신 오늘의 진짜 주인공, 영씨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을 부셨다는 표현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관통했나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음악방송 1위 소식은 매주 들려오잖아요. 하지만 이번 1위는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진짜 기대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감동적인 서사를 넘어서서 이 현상이 대중음악사에서 도대체 어떤 객관적인 무게를 지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영시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뜨는데 곧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가수 임영웅님의 자작곡 우리에게 안녕이 쟁쟁한 후보였던 분들을 제치고 더 트롯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성과였죠. 자, 이걸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순위가 아닙니다.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데이터를 보다가 정말 의아하면서도 놀랬던 건 바로 그 점수의 구성이었어요. 아, 세부 점수 말씀이군요. 맞아요. 음원 점수랑 팬투표 점수, 이 두 가지 지표가 뭐랄까 만점에 수렴하는 기형적일 만큼 완벽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업에 있는 음악 관계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거기죠. 관계자들도 경악을 했나요? 그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음악방송 점수 산정의 구조를 하나의 거대한 이중 금고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중 금고라면 열쇠가 두 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 금고를 열고 만점이라는 보물을 꺼내려면 완전히 다른 모양의 열쇠 두 개를 동시에 꽂고 돌려야만 하거든요. 오,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첫 번째 열쇠는 뭔가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팬투표입니다. 아하, 우리 영시 여러분의 힘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코어 팬덤의 압도적인 응집력, 열정, 그리고 실행력을 상징하는 아주 무거운 열쇠죠. 그럼 두 번째 열쇠는요? 두 번째 열쇠는 음원 점수입니다. 이건 특정 가수의 팬이 아닌 일반 대중들이 카페에서, 택시에서, 사무실에서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 곡을 소비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아, 그러니까 팬덤의 영역을 넘어선 대중의 선택이라는 거군요. 네, 보통의 가수들은 이 둘 중 하나의 열쇠만 쥐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오디션 출신 스타들은 투표 화력은 엄청난데 대중의 플레이리스트에는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음원 강자라 불리는 가수들은 대중성은 높지만 조직적인 투표 화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뾰족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네, 얼마든지요. 요즘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그 거대한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보면 팬투표에서 만점 받고 음원 차트에서도 1위 딱 차지하곤 하잖아요. 아, 네,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영웅님의 만점 기록이 그 거대 아이돌 기획사들의 성공 공식이랑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이돌 그룹의 성과랑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음원 점수를 구성하는 스트리밍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딱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구 통계학적 분포요? 아, 듣는 사람들의 연령대나 성별 같은 거요? 네, 정확합니다. 대형 팬덤을 가진 아이돌의 경우 보통 음원 소비층이 10대에서 20대 혹은 특정 성별에 극단적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팬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으니까요. 게다가 신곡이 발매된 직후에만 스트리밍 횟수가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몇 주 뒤에는 쿡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래프가 꺾이는 전형적인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정 연령대만 집중적으로 딱 듣고 금방 빠진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에게 안녕이 보여주는 데이터는 그 상식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서 아주 고른 청취 비율을 보여주거든요. 와, 전 세대에서 고르게 듣는다고요? 심지어 시간대별 스트리밍 변화폭도 굉장히 적어요. 출근 시간, 점심시간, 늦은 새벽까지 일정한 그래프를 유지한다는 건 잠깐, 새벽까지도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네, 그건 팬덤의 집중적인 이른바 스밍총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 속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영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아주 강력한 첫 번째 열쇠가가 대중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깎아 만든 두 번째 열쇠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거네요. 네, 정말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이 기록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확 와닿네요. 단순히 막 팬덤의 크기가 커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대중의 일상이라는 가장 진입하기 힘든 영역까지 자연스럽게 싹 장악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대중들은 도대체 왜 그 수많은 노래들을 제쳐두고 이 곡을 스킵하지 않고 계속 듣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결국 이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음악 그 자체, 우리에게 안녕의 구조를 촥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컨텐츠, 즉 음악 자체의 힘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곡에 대한 자료를 막 조사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자작곡이라는 점이죠. 맞아요. 외부의 유명 작곡가에게 곡을 딱 받은 게 아니라 임영웅 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했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보통 가창력 뛰어난 보컬리스트들이 본인 자작곡 발표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싶어 하는 거요? 그렇죠. 막 자신의 가창력을 과시하려고 곡의 난이도를 불필요하게 확 높이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잔뜩 들어간 편곡을 하거나 하잖아요. 네, 고음을 엄청나게 넣거나 악기를 꽉꽉 채우죠. 그런데 이 곡은 정반대더라고요. 굉장히 맑은 사운드에다가 통통 튀는 경쾌하고 가벼운 리듬을 탔어요. 힘을 빼도 너무 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자면 바로 그 힘을 뺐다는 지점이 이 곡이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잡은 아주 핵심적인 설계입니다. 아, 의도된 설계라는 거군요. 네, 전문가들이 이 곡을 평가할 때 임영웅은 이제 가수를 넘어 곡을 직접 쓰고 감성을 조율하는 아티스트로서 완벽한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감성을 조율한다. 표현이 참 멋지네요. 여기서 이 감성을 조율한다는 표현의 기술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을 조율한다는 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디테일한 기술적인 장치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안녕의 편곡 과정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요. 공간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간감이요? 네, 악기 소리가 보컬을 전혀 압도하지 않고 뒤로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어쿠스틱한 악기 배치 덕분에 보컬이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이 의도적으로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선명하게 들렸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여백 덕분에 임영웅 님의 목소리는 마치 큰 콘서트홀 한가운데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청취자의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귓가에서 다정하게 조곤조곤 말을 건네는 듯한 청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딱 그렇겠네요. 화려한 막 오케스트라 사운드로 억눌러서 압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타 하나 툭 들고 내 방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주 정확한 감상입니다. 게다가 이 곡의 그 통통 튀는 경쾌한 리듬은 인간의 심장 박동수 중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휴식기의 템포와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진짜요? 심장 박동수랑요? 네, 우울하고 슬픈 발라드로 막 눈물을 쥐어짜는 방식이 아니라 덤덤하고 밝은 리듬 속에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살포시 얹은 거죠. 그래서 들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전문가들이 이 곡을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삶에 지친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치유의 노래, 즉 일종의 음악 치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악 치료요? 와. 심리적으로 가장 무장해제되기 쉬운 소리의 질감과 리듬을 완벽하게 계산해낸 아주 치밀하면서도 따뜻한 설계인 셈이죠. 와, 분석을 들을수록 진짜 경이롭네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깜깜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요즘 가요계에 힐링이나 위로를 내세우는 곡들은
정말 매일 쏟아지듯 나오잖아요. 그렇죠. 위로라는 키워드가 흔하긴 하죠. 가사도 다들 하나같이 따뜻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우리 영씨 여러분과 대중들은 임영웅님의 이 곡에서만 그런 아주 특별한 치유를 경험하는 걸까요? 단지 기술적인 템포나 편곡의 승리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세팅은 훌륭한 그릇일 뿐이죠. 결국 그 안을 꽉 채우는 건 아티스트 본인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네. 보통의 위로곡들은 넌 힘들지, 내가 꼭 안아줄게, 실컷 울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감정을 약간 강요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 맞아요. 가끔은 막 그런 직설적인 위로가 오히려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임용님의 창법과 가사는요. 딱 한 발짝 떨어져서 상대방의 삶을 고스란히 존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존중한다? 네. 슬픔을 억지로 과장하지도 않고 또 억지로 막 희망을 주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 억지 희망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저 맑은 사운드로 나도 여기 당신과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옆에서 동행해 줄 뿐이죠. 조용한 동행. 네. 작곡가 임영웅이 자신의 그 엄청난 음악적 재능과 천재성을 오직 영씨 여러분을 비롯한 듣는 이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는 손편지 형태로 예쁘게 가공해서 우리 우편함에 조용히 넣어준 것과 같습니다. 와, 손편지요? 수신인을 향한 완벽한 이해와 애정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감정의 조율인 거죠. 수신인을 향한 완벽한 이해?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문장이네요. 삶이 팍팍하고 진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조차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다들 그렇죠. 그럴 때 억지스런 위로 대신에 내 앞에 가만히 앉아 다정한 온도를 전해주는 음악. 영씨 여러분이 왜 매일같이 이 곡을 플레이하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싹 씻어내시는지 이제 완벽하게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치밀한 음악적 설계와 아티스트의 진심, 그리고 그것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수신해낸 팬덤의 엄청난 화력이 만나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데이터와 감동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의 굵직한 지록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명예의 전당 이야기군요. 네, 더 트롯쇼 명예의 전당 10회 등극. 여러분, 진짜 이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기록이죠. 임영웅님은 이미 명예의 전당에 무려 9번이나 이름을 올렸고요. 이번 우리에게 안녕이라는 곡으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대망의 10번째 명예의 전당 헌액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빡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전설적인 가수들이라고 해도 단일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명예의 전당 10회라는 고지에 오르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인가요? 네, 이건 그 시스템 자체를 지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실지 궁금하네요. 임영웅님과 우리 영씨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 어차피 나올 때마다 1위 하는 건 약간 당연한 수준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미 9번이나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면 10번째 오르는 게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갸우뚱하며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 밖에는 있을 텐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또 1등 했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10번째 등극이 내포하고 있는 산업적인 의미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보통 엄청난 인기 가수의 생명 주기를 쭉 보면요. 거대한 히트곡으로 딱 정점을 찍고 난 후에는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서 샌덤만 유지하는 이른바 유지 보수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지 보수요?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네. 대중들은 서서히 떠나가고 팬들만의 축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명예의 전당에 9번이나 올랐다면 이미 그 정점을 찍고도 한참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허적이 뚝 떨어지거나 이제 서서히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타이밍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과거의 메가 히트곡을 재탕, 삼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직접 작사, 작곡한 우리에게 안녕이라는 완전한 신곡을 들고 짠 나타났습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완전히 새로운 카드로 또다시 3주 연속 1위라는 완벽한 신화를 쓰면서 10번째 정상을 탁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대단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끝없이 새롭게 확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10번째 명예의 전당은 단순히 트로피 진열장에 10번째 트로피 하나 쓱 채워 넣는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네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걸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은요. 네. 세계 최고의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9번이나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10번째 등반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로 가겠죠. 그런데 이 아티스트는 10번째 등반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루트를 스스로 개척해서 와, 새 루트를요? 네. 심지어 가이드도 없이 맨몸으로 정상에 깃발을 꽂아버리기 직전인 격입니다. 소름 돋았어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티스트와 그 아티스트의 새롭고 낯선 도전을 완벽한 수치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팬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가요계의 룰과 기준 자체를 실시간으로 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역사를 쓰고 있다는 말이네요. 전 국민과 언론이 이번 결과에 이토록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대한 현재 진행형의 진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싶기 때문이죠. 에베레스트의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다는 그 비유.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와닿습니다. 네, 그만큼 엄청난 일이니까요.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요. 지금 영시 여러분이 임영웅님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순히 음악방송 1위를 향한 길이 아니라는 걸 뼛속 깊이 깨닫게 되네요. 네, 단순한 1등 그 이상이죠.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고 있는 참으로 위대하고도 낭만적인 여정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분석한 그 복잡한 알고리즘의 붕괴, 완벽에 가까운 음원과 투표 점수, 그리고 천재적인 음악적 설계, 마지막으로 10회 명예의 전당이라는 역사적 기록까지 네, 이 모든 거창하고 화려한 수식어들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게 뭔가요? 서로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상호 구원. 오늘 이 집중 탐구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도 기록을 분석하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영시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기적 같은 데이터의 이면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소중한 투표 하나, 매일 틀어넣는 스밍 한 번이 모이고 모여서 대중음악의 그 견고한 거대 알고리즘을 부수고 매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부디 벅찬 자부심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만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 시간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영시 여러분께 한 가지 즐거운 상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이죠? 전문가들이 이 곡을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완벽한 치유의 노래라고 분석했었죠. 지금 임영웅님의 그 맑고 다정한 목소리가 거친 세상 속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있다면 네. 앞으로 이 감성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천재 아티스트가 써내려갈 그 다음 멜로디는 과연 여러분 삶의 다음 챕터에 어떤 미지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까요? 와, 그거 정말 가슴 설레는 질문이네요. 그 미지의 문 너머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간에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영시 여러분과 아티스트가 굳게 손잡고 함께라면 그것은 분명 또 다른 이름의 기적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그 새롭고 웅장한 교향곡이 벌써부터 참으로 깊이 기다려집니다. 네, 저 역시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티스트와 손을 맞잡고 씩씩하게 개척해 나갈 그 눈부신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웅스쿨의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시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가장 따뜻한 안녕이 깃들긴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건행!